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즐거운 수상작 감독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유진이고요. 예, 송시영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감독님부터. 네,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 허버묵입니다. 돼지 허범. 너무 제목 잘 지어야 돼요. 뉴월드 관광을 만든 이문주 감독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근데 작품 제목 잘 지어야 돼요. 이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구제역 감독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목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연사호 감독이 사이비 만들고 나서 갔더니 사이비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더 좋잖아요. 얼마나 해? 자기 먼저 그런 일화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작품의 기법 허범 감독님 기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딱 끊었는데 네,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법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 이번 장편은 이게 2D처럼 보이시겠지만 3D입니다. 3D. 3D요? 네, 3D예요. 3D처럼 보여요. 2D처럼 보이는 3D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게 2D처럼 보이게 한 거고 2D 애니메이션을 저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허락치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간형에 대한 움직임은 대부분 모션 캡처로 가져온 거고요. 모션 캡처요? 네, 그래서 모션 캡처 배우님이 계시고 그럼 실제 연기를 실제 연기한 거고요. 동작을? 저랑 같이 하셨고 둘이 나오는 거는 저랑 한 겁니다. 직접 둘이 싸우고 연기를... 이러는 건 이제 혼자서 못하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하신 거예요. 했고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배우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이제 30개 역할 하신 거죠. 그렇게 서로 열심히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시간 하신 얼마나 거. 걸리셨어요? 네? 그 촬영하는 데만 시간 얼마나? 이게 너무 뜨문뜨문 계속 한 거라서 이렇게 시간을 따지면 너무 안 될 것 같고 한 20회차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30회차도 갔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안 세봐서 보통 모르겠지만. 장편 영화 네, 정도 회차가 똑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구나. 네. 안시에 같이 오셨었잖아요. 같이 오셨죠. 네, 같이 가셨죠. 그러니까 GV도 같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셨고. 전 드디어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도 감독이 혼자 나오지 않고 GV를 진행하나 이랬더니 굳이 혼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렇진 않고. 왜 그러세요? 네, 혼자 오셔서 어쨌든 같이 그분이 뭐 30개 역할을 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감독님이 또 하시고. 네, 같이 했고 네. 배경은 2D고. 아니 근데 감독님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다른 작품들 단편들이나 보면 기법을 은근히 섞어서 쓰세요. 다 이렇게 딱 2D 드로잉만으로 하지 않고 뭐 그 지난 그 전 했던 창백한 얼굴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실사가 살짝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스톱모션으로 하실 때도 있었고 네네네. 갈라파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기법을 많이 실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 단편 시작할 때 단편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고 또 적절하게 쓰면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특정의 이제 감정들을 더 세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정 부분에는 쓰면 저는 그게 좋고 재밌고 더 감정을 잘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들. 네. 거의 그 라이온킹 실사판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거 비슷하게 거의 그런 거 비슷하게 실제로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 입혀서 이제 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요즘에 그 SF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기는 한데 오히려 그걸 씀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애니메이션적인 그 뭐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풍부하게 하신 거잖아요. 뭐 제한되어 있는 뭐 시간이나 비용 이런 거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작품 설명에도 모션 캡처라고 써 있어가지고 나 도대체 어디서 모션 캡처를 했나 했더니 죄다 한 분이 다 하신 거였군요. 그러면 그 혼자 그거를 어쨌든 연출자가 같이 뛰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나요? 뭐 그거 이제 오퍼레이터는 있고 오퍼레이터 있고 그거 오퍼레이터랑 이렇게 얘기해 캡처 받고 놨고. 상황을 봐줄 사람은 이제 스텝은 있고요.
연기 지도는 다 제가 하죠. 뭐 방법이 없고 원래 다 영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영화 하는 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촬영 현장이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3D 이제 스텝들이 이제 이상한 거 만져주고 좀 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바꿔주고 뭐 하는 과정을 좀 거쳤죠. 아니 감독님은 오히려 다음번에는 실사 작업을 하셔도 괜찮은 작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가요? 예. 저도 좀 15년 동안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예. 기회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옛날에는 애니메이션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바뀌어서 이게 기회가 오면 해야 된다 뭐든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기회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작품에서 봤을 때 뭐 약간 좀 2D 느낌이 나는 작품들 보면 약간 좀 움직임이 단조롭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의 역량 이런 거라기보다는 비용이라든지 이제 시간 대비해서 마감도 이제 있고 하니까 이게 되게 그런 작업이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신 거네요. 이게 확실히 좀 다르네요. 다르고. 근데 뭐 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다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영화학교니까 영화 같이 배우거든요, 결국에. 근데 또 이제 그런 제 동기들도 거의 대부분 영화 감독이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시나리오 같이 봐주고 선생님들도 뭐 영화 감독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또 학교가 그런 걸 추구하고요, 영화적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배웠고 저는 잘 배웠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대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번에 좀 밝은 톤의 작품을 해주시면 제가 10번 20번 보겠습니다. 저 이 와중에 계속 속으로 기회가 왔는데 배우러 오면 어떡하지? 연기를 했다고? 배우는 못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이 그 작품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한 경우들이 네, 좀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단편들 네, 그렇고 구제역에서도 좀 하셨나요? 이번엔 안 했어요. 이번엔 안 했고 근데 가이드 녹음은 제가 다 해요. 다 하고 애니메이팅 만들 때 모든 가이드 녹음은 제가 합니다. 그냥. 근데 그거 그거대로 들어보고 이제 싶네. 조금 더 성우분들한테 이제 음. 드리면 더 잘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재 감독님은 계속 2D를 하고 네. 계신데 네. 네. 근데 기법에 대한 질문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아까 전에 사실 허범 네네. 감독님은 네.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문재 감독님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저는 뭐 궁금하긴 너무 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시작은 대학에서 서양화 전공을 하고 있었고 제가 90년대 중반쯤이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이 급발전하여 퍼스널 컴퓨터도 거기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출력하거나 또는 또 입력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장비는 지금의 고퀄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몇몇 그 친구들 또는 뭐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각각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하던 시점이에요. 뭐 당시에 뭐 옆 동네에는 네모람이라는 그 동아리도 있었고 그쪽에서도 뭐 그냥 단편 그냥 만화 잡지만 만들다가 영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막 영상 문화가 이래저래 그 막 발전하려고 막 하던 그때인데 그러면서 제가 나도 그러면 뭔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계속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캔버스에다가 한 장으로 이렇게 그려서는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전 좀 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시간이라는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통해서 퓨처아트라는 창작 애니메이션 집단을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술을 좀 배우면서 몇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사실 그 어목한 시절에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PD들이 아니면 정말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유럽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한국에서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수입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었던 상태고 저희 엄마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막 둘이서 막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이제 퍼펫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보면서 그 이상한 움직임 그거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거죠. 이게 저건 도대체 뭐지? 저건 도대체 왜 저런 모양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가 아닌데 제가 만들어낸 분명히 저건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지 않아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갖고 있었는데 이제 크면서는 뭐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봤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또 당시에 대학교 학회실에서 볼 수 있었던 또 불법 비디오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기서 불법 비디오라고 하면 뭐 예 뭐 왜 뭐 그런 거죠. 이제 와서 뭐 잡아가진 않을 테고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핑클로이드 더 월 애니메이션이랄지 아니면 그 외에도 아까 뭐 얘기했던 FMPC를 통해서 들어왔던 애니메이션 또는 일본 재패니메이션도 많이 들어왔었고 물론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죠. 저게 뭐냐 저런 예술은 도대체 뭘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만화 영화랑은 완전 다른 건데 저건 예술인데 죄송합니다. 만화 영화를 좀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욕망들이 이제 합쳐지고 기회가 생겨서 퓨처아트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 처음엔 디지털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는 다시 손 작업을 주로 하다가 최근에 다시 디지털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네. 사실 초기 저희 어떻게 보면 초기에 아주 제가 감독님께서 90년대에 하셨던 작품들은 잘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보면은 그 이제 뭐 나의 낡고 오래된 머리 맞나요? 이상한 머리인가요? 오래된 머리 맞습니다. 오래된 머리. 근데 그거는 2000년대.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작품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아까 색 얘기할 때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색을 되게 예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되게 맑고 되게 저는 저렇게 느끼죠. 투명하고 이런 색을 늘 쓰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색은 사실 뭐 제 욕망하고는 완전 다르게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색을 지난번 GV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색을 잘 쓰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색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네. 게 전공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선망하는 색감과 색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이제 거스르지 않은 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색이 나오는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맑고 투명한 이미지하고 좀 다른. 전혀 정체성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감독과 작품의 색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범욱 감독님이 꼭 그렇게 그렇죠. 허범욱 구지영 감독님 같은 되게 처음 봤을 반대네, 때 그런 거 엄청 보니까 순딩순딩한 네. 이렇게 두부 같은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날카롭고 네, 엄청 날카롭고 고집 있고 그리고 자기 색깔 분명하고. 네. 그 매우 씨 작품 할 때 보니까 애니메이터에 허범욱 감독님 이름이 있어서 잠깐 제가 일하다가 이제 제가 해외 가는 바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묵아 살려줘. 그랬었죠. 두 분이 인연이 있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학교 한국영화 아카데미 때부터 해서 인연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또 같이 또 작품을 상영을 했네요. 그러면. 참 그러게. 신기한 일이죠. 정말 신기한. 뜨문 영화제에서 만나긴 했었는데 그죠. 범욱 감독이 맨날 하면 이제 하고는 있는데 힘들다 못할 것 같아요. 저 때려쳤어요.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로. 그 역사는 다 들으셨군요. 때려쳤던 얘기도 만날 들으셨고. 때마다 뭐 저희 이제 못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힘들다 얘기 많이 듣고 당연히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계속 해라 하자 뭐 이렇게 항상 그만두라고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라고는 안 하셨죠. 그래도 해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정말 장편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립 장편을 그쵸.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낸다라는 건 뭐 그 두 편이나 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더군다나 퀄리티도 이렇게 인정받는 작품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에서 다양하게 상영을 하셨는데 그렇죠. 좀
또 반응들이 또 관객들마다 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네.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제 각각인 것 같아요. 제 음. 각각이고 뭐 극과 극이죠. 좋아하시는 분도 정말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보러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극장에 오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리뷰를 남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으면 이제 정말 싫다는 거에 저는 참고로 증명이 싫은 지금- 거 아닙니다. 싫은 거 아니고요. 아 알겠어요. 아니, 그게 진정하세요. 저도 이해하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네. 극과 극이고요. 뭐 판타스틱 영화제나 이런 데는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다 나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억에 남는 관객이나 질문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그렇게 막 저를 괴롭히는 질문은 여태까지는 없었고 네.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분이 인디애니 페스트 때 한 분이 첫 장편도 그때 10년 전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보셨는데 좋았다고 하셨을 때 그때는 좀 기뻤고 이게 10년의 텀이 있는데도 오셔서 기억하고 보러 오시는구나.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시에서도 10년 전 프로그래머가 이제 다른 영화제로 가셨는데 그 뉴샤텔이라는 판타스틱 영화제가 있었는데 거기가 네. 제가 10년 전에 첫 장편을 썼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스트라스부르 판타스틱 영화제를 가셨는데 그 안시 첫 상영 때 오셨어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0년 전에 요거 되게 재밌게 막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좋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작품으로 받았던 첫 리뷰였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스트라스부르에서도 하시나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10년 전 작품보다 확실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좀 풍부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그 예전에는 이게 첫 장편이구나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뭐 한 두 발 세 발 앞으로 나가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주저함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 10년 전 작품보다는 그래서 대단한 분이긴 하다. 이게 그렇게 이 뚝심으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이게 순차적으로 쭉 봤잖아요. 감독님 작품 요번에. 근데 확실히 그 계속 초재간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그 주제가 있으신 것 같았고, 근데 그 근원적인 주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화가 이제 다 풀리셨다니까. 그렇죠. 다른 텀으로 나가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번 작품이 제가 봤을 땐 정점인 것 같아요. 이 그동안의 그 감독님 작업들 물 중에서 정점인 것 같아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된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극장에서 보셔라. 임문주 감독님 뉴월드 관광 상영할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인디애니 페스트가 프리미어 상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첫 만나서 상영. 사실 그 이후에는 상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음 상영은 서울 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 부문? 새로운 선택이던가. 새로운 선택인가? 하여튼 뭐 새로운 근데 부문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 그 카테고리에 그게 그 신진 작가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를 하는 데서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신인이구나. 사실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제가 작품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인가. 신인이네요. 여튼 뭐 거기서 지금 다음은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GV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뭐 사실 뭐 한 두세 분 정도 받았고 한 분이 이제 잘 보셨다, 좀 연배 있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뭐 앞으로 열심히 더 잘 만들어 달라고 하셔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관객은 없었나요? 약간 뭐 저쪽에서는 안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이제 또 무대 밖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계시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정말 젊은 분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공감을 하셔서 또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좀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나이대마다 느끼는 그 감정의 느낌
결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20대 때 이 작품을 봤을 때랑 30대 때 이 작품 봤을 때랑 뭐 40대 때 이 작품 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일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감정이입을 어디다 하느냐, 그 아이들한테 감정이입을 하실지 이용배 감독님 왠지 아버지한테 감정이입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엄마한테 본인이 자기가 엄마로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 아버지가 계속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거기 막내가 이제 감독님인 거잖아요. 네. 너무 귀엽게 표현돼가지고 딱 이제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감독님인 줄 몰랐는데 얼굴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닮으신 거예요. 네. 너무 귀엽게 표현이 네. 잘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좋은 의미예요. 왜요?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 제가 감독님 처음 뵀을 때도 이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감독님도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감독님이 저렇게 이렇게 저런 느낌이 있구나. 표현 잘하셔야 돼요. 뭐 자꾸 이렇게 몰아가요. 저번 주부터. 근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귀여운데 그 귀여운 아이를 아버지가 이제 보는 그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딸을 저렇게 보겠구나. 근데 딸은 내 마음을 알까? 막 쟤도 한 40은 돼야 내 마음을 알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 예, 그게 사실 이야기는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 민박집에서 잠이 들잖아요.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는 끝나는 거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그냥 제가 덧붙인 이야기인 거죠. 저의 상상인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맞아요. 사진을 찍었던 거는 맞지만 그때 엄마가 어땠는지 아빠가 어땠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순간 이제 뭐 보신 분들이 그렇게 분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점이 확 바뀌죠. 그 아이의 시점으로 바뀌잖아요. 그 중간에서 그 아이가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네, 마지막 맞아요. 부분은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빠를 부분은, 보는 거고 네. 아이가 엄마를 보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족분들에게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단호하시네. 안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면 보여주실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연로하셨고 이제 또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형제들하고는 볼 수 있겠지만 또 형제들이 요즘 또 뭐 보여줬다가는 또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이 딱 저의 눈물 포인트에 있는 작품이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눈물이 나는 작품인데 그래서 시상식에서 감독님 안 우시나 했는데 안 우시더라고요. 저만 울 뻔했잖아요. 폐막식 계속 울라고 하셨잖아요. 네. 강조 계속 강요. 울음을 종용한. 조명해. 근데 이제 내년부터 안 그러려고요. 이제는 삼점 울지 저도 않아. 이 작품 보면서 약간 눈물이 핑 돌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다른 분들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식구들끼리 자는 장면이 원래 끝나는 거다. 그 장면은 사실 저는 울컥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작품 보기 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밤에 비슷한 구도로 제가 잤단 말이에요. 영화제는 안 오고 여행 갔더라고요. 아니 영화제 끝나고 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장염에 걸려서 못 간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아니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막 엎어져 자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대자로 자고 막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근데 이제 잠결에 제가 이제 뭐 화장실 가느라고 깼을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자는 모습, 이제 와이프 이제 자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이제 또 그 장면에서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이 아니구나. 뭐 하루 이틀 전에 봤던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거기서 괜히 요즘에 제가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럴 때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럴 나이에요. 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감동 포인트가 마지막 그 장면일 예.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때도 저는 뭉클하긴 했는데
실제로 눈물이 이렇게 핑 돌고 조금 나왔던 장면은 마지막에 그 자는. 장면도 많이 하세요.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사실 뭐 같이 가족들이 엉켜서 잔다라는 게 이제 과거니까, 그리고 아마 선생님 교수님 아마 그게 과거가 될 것이니까 이제 멀지 않았죠. 예, 네, 그런 멀지 않았어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 보시면 꼭 다른 작품 얘기지만 예, 예. 어릴 건데 매우 씨의 음악하신 네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신 음악을 하시지 않았어요. 음악이 아니라 목소리 소리 그 하신 이희문 거죠? 씨. 이희문 씨 어떻게 작업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원래 원작이 연극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 와.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단장이셨나 그랬던 그 송혜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할 건데, 그 글은 그분이 쓰신 거예요, 원작을. 그래서 그걸 할 건데 그 무대에 들어가는 영상을 좀 이렇게 아동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네.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연인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매우 씨가 진짜 실제 주인공이 이희문 씨고, 뭐 한편으로 또 뭐 다른 방식으로 유명해진 신승태 씨라고 있어요. 원래 두 분이 같이 그 뭐였죠? 그 팀이 있었는데, 짝을 이뤄서 뭐였지? 싱싱이었나? 싱싱이었나? 되게 유명했던 그 팀. 그걸 하셨는데 그분 나중에 지금 트로트 가수가 되신 것 같고. 트로트 가수였어요. 이문 씨 말고 신승태 씨. 아.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러다가 제가 그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뭐가 재밌었냐면, 사실 그 내용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아동들한테 보여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런 그 몇 가지 문화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옛날에 있었던 것들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흔하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뭐 그 국정교과서로 배워왔던 국악과는 다른 실제 국악, 실제 옛날의 민속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다. 옛날의 예능인들은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그런 방식,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땠나, 이런 얘기들이 사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은 원래는 아동용 뭔가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의 첫 단추로 한번 단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여곡절 끝에 시리즈물은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생각은 있으신가 봐요. 없어요. 아주 단호하시네. 하지만 저는 근데 또 저만의 또 재미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매우 씨 가끔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하는 행동들, 제 액팅들 연출했던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허 감독님 그 갈라파고스. 네네네.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약간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작품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만들 예정이 없으셨던 작품이셨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2010년에 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다닐 때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책임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좀 더 평이한 걸 하자. 그래서 선량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겁니다. 평이한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작품 중에 제일 평이한 겁니다. 그게. 그건 그렇죠. 네, 그건. 하여튼 누굴 막 죽이진 않는. 그러니까 여긴 학교니까 너가 충분히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렇게 저도 그 당시에 갈라파고스 했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 갈라파고스는 이제 장편을 준비하면서 단편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콘진에 이제 제작전 냈었는데 한 번 안 됐었고, 두 번째 냈었는데 돼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이 구제역 요 작품 만들다가 좀 잘 안 되셨을 때 이제 이 작품 시나리오가 완료가 됐었고, 그때는 초고가 끝났었고, 이제 시도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그렇다고 계속 요것만 잡고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라도 하고 싶은 게 또 한 편이 있었으니까, 단편에 하고 싶은 게 이걸 한번 하고 다시 좀 새롭게 좀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장편만 계속 잡고 있으면은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그러기에는 기법도 되게 여러 가지 작품에서 네네. 저기 쓰시고 굉장히 조금 그 번잡하다 이게 생각이 막 복잡해질 수 있는 그렇죠. 예, 작품인데 그거를 기분 전환 삼았다는 느낌을 말씀하셔서 아니 미리 써놨던 거고 결국에 예. 그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하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죠. 아, 감독님 스태프들은 어떻게 꾸리세요? 뭐 단편할 때는 이제 다 이제 지인들끼리나 이제 동기나 이제 후배들 이제 모아서 하자 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거고, 장편은 이제 너무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동 제작, 크리에이티브 섬과 공동 제작을 한 거고, 첫 장편은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한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한 명씩 스태프들 모아서 하게 됐죠. 네.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태프들을 모으는 게. 이게 모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업이 그리는 거나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생각보단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그 관계가 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그걸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 뭐 이런 게 저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같이 한다는 그 장편은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오는 힘듦이 있어요. 저는 좀 그거를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이제는 이제 잘 견뎌내면서 하게 된 거죠. 초반엔 사회화가 정말 되셨군요.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10년 전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건 정말 참백한 힘들었고. 얼굴. 네, 그건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문주 감독님은 어떻게 하세요? 스텝이나 이렇게 같이. 저도 뭐 지인을 통해서 하고, 저는 사실 그 예전에 막 스텝을 좀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거의 혼자 하시는 것 같던데.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감수를 다 해내는 게 잘 안 돼서, 최근 들어서는, 근데 당시에는 뭐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웬만하면 저 혼자 다 하고, 근데 진짜 조금 이게 도움을 받아도 되는 부분들만 이제 부탁을 드리는 편이죠.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 맞아요. 그 장편 작업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내용도 그렇고 이게 연출 방향도 그렇고 되게 확고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뭐 움직임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감독님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액팅을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 자체도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려운데 일단은 그 어려움의 정도를 따지면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죠. 그게 네. 더 높다. 근데 움직임 만드는 거 힘들죠. 힘든데 그게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힘들죠. 뭐 말해 뭐 합니까? 그렇죠. 네. 제일 어려운 거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작품을 만드는 건 뭐 내가 움직이는 건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만 사람은 그렇죠.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만드는 성향일 수 있어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분들 중에서도 조금 경영자 마인드들이 좀 있는 분들은 예, 그런 걸 잘 해내시는 것 같고, 저처럼 뭐 이렇게 속이 요만한 사람은 그걸 잘 못하니까 다행인데, 요번 스텝 분들은 정말 잘 도와주시고 네,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감독님은 거의 4년에 한 번씩 작품을 하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텀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년에는 뭐 1년, 2년, 뭐 3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4년씩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 열리는 해 하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최근에. 더 빨리는 안 되는 건가요? 더 빨리는 안 되지 않을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지금 기획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글쎄 하면 내년에 하겠죠. 완성 왜 못 하겠어? 하겠지. 근데 하여튼 뭐 그 내용에 50대 애니메이터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들어있으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감독님도 이렇게 작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부터 쭉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확실히 다른 거죠. 완전 뭔가 다르죠.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소- 작업하는. 이번에 그리고 특히 느꼈던 게 사실 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월드 관광이 관객들하고 어떻게 소통될지가 제일 걱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듣는 반응을 이제 들으니까 제가 좀 또 배우는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뭐냐면 작품을 만들 때 이 작품이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전달될까를 더 이렇게 주안점을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전달이 될까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딱 하고 나서는 조금 바뀌어서 공감을 할까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같은데 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을 할 때는 공감을 할까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 전에 이제 전달이 될까라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연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내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해소 일종의. 물론 이제 예술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세상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의 선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내 얘기를 그냥 잘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 그 공감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른 작용, 새로운 작용들 이런 것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된 거,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달과 공감의 차이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감독님 뭐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그렇다고 작품. 뭐 많은 대중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뭐 저는 그걸 지향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번 작품은 그냥 군데군데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장면에서 공감할 수 있고 누군가 이 장면에서 공감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감독님 작품. 홍옥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네. 작업하시면서 이번에 이걸 못 해봐서 다음 작품엔 이걸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실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다 푸시는 거 다 아니에요? 쏟아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 작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거를 일단은 했다고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이상은 제가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작품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약간 좀 결이 다른 작품이지만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완전 종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감독이 완전히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해방임을 해방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낸 거잖아요. 마지막 편에서. 그래가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 작품 보면서 요번 작품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후련하시겠다라는 네네, 느낌 맞아요. 들었어요. 네. 실제로 그 에반게리온 감독도 후련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뭐 관객분들이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만족도는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제가 원했던 애니메이션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제 안에서 있었던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뭐 그걸 전 했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감독으로서의 첫 페이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해야죠. 은퇴 선언은 아니신 거죠? 은퇴는 아니고 뭐랄까 그 다음 페이지를 이막을 이제 이막을 열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뭐 아예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더 저기 후련하고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터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끝난 지가 한 4개월 됐나요? 6개월 반년도 안 됐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셨구나. 아직 지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좀 쉬고 내년부터 한번 시나리오를 다시 써볼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질지는 저도 잘 아직 모르겠고. 네. 생각하고 있는 소재나 이런 게 네, 있으신 좀 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잘 써질지는 이제 써봐야 아는 거니까. 네. 일단 올해는 좀 쉬겠다. 몇 달 안 남았지만 좀 쉬고 아, 이 작품 가지고 한 바퀴 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돌고 있습니다. 예, 네, 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작품만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품만 감독님이 돌고 여기 계신 있습니다. 것 같은데. 언제나 작품만. 그렇죠. 걔들만. 같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 이제 해외에 가도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지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해외 나가는 것도 이제 지쳤다. 네, 지쳐가지고 아마 해외 나가도 그렇게 그러니까 숙소 구하고 이런 것부터 좀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구나. 네. 안시 갔다가 파리 여행하시면서 네, 그거 써놓은 인스타그램 글을 네. 보니까 센치해던가 약간 그 기억이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우울했던 거 생각이 많아져 보이지 않나요? 생각이 네. 엄청 많아지고 결국에는 음. 이렇게 즐거운 건 이제 안시에서 좀 즐거웠는데 이제 영화제 끝나고 이제 혼자 남게 돼서 이제 여행을 하면 조금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이게 과연 잘 된 건가라는 그때는 잘 된 건가라는 것도 있고 지나간 시간들도 되돌아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즐거운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이 적나라한 되는데요. 진실 토크라 참 이게 뭐라고 첨언하기도 그렇고. 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다음 계획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GV 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40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사실 올해 50이라는 작품을 기획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60도 만들려고. 아 시리즈군요. 네, 저는 근데 뭐 농담이 아니라 그 어떤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제 세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세상을 뭐 언제나 안 그랬냐마는 제가 보는 그 시선으로 세대의 시선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제가 아까 앞에 말씀했던 어쨌든 벌써 폐기된 건가요? 한 1분 지났나? 그런데 어쨌든 그 분명히 뭐 그 관객이 그 소구 집단은 좀 적겠죠. 층은 적겠지만 분명히 저희 세대들이 다 그렇게 커왔고 했을 때 이 예술 분야에서 저희 얘기들을 했을 때 또 봐주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60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70이 됐을 때도 뭐 된다면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쭉 제 얘기를 쭉 그냥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쉬는 시간에 농담처럼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특히 올해 영화제 상영하신 감독님들을 보면 정말 20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90년대부터 꾸준히 작업을 하셨던 감독님들이 올해 또 작품을 가지고 와서 상영을 하고 이런 지금 올해 영화제가 그렇게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제가 20년이 됐다는 증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 뭐 3회, 4회 이럴 때는 뭐 다 젊겠죠.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님들도 사실 제가 처음 이 협회에서 일을 했을 때만 생각해봐도 뭐 많아봐야 30대, 뭐 진짜 많은 뭐 40대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제 20, 30대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2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도 성장하고 그 밑으로는 또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층이 되게 두꺼워진 것 같고 그 두꺼워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이문세 감독의 작품이라던가 올해 또 뭐 정승희 감독님이라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하셨던 감독님들 작품들이 같이 상영이 되고 또 이렇게 뭐 상을 받으셔서 또 같이 또 이렇게 토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영화제가 그만큼 시간이 흘러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그 세대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국의 독립 애니메이션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20대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 그런 마무리를 또 이상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체 작업을 할 때 뭐 옛날부터 뭐 허목 감독님 가르칠 때도 그렇고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냥 가르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 아는 얘기를 해라. 뭐가 됐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죠.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은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자신 있을 때 이야기를 만들고 작품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 이번 다음 작품을 할 건 이제 5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 50대 여성이 뭐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할 때 그냥 그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젊은 세대들이 엄마를 그리거나 뭐 동네 아줌마를 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정말 제대로 상상하면서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노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인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따뜻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그냥 캐릭터화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지양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아는 이야기, 제 세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독님의 70, 80 이렇게 80? 저희가 살아 있어야 될 텐데요. 건강을 챙기는 걸로 그렇지. 이제부터 건강 챙기는 걸로. 홍문묵 감독님의 이막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으로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거. 정말 귀여운 거 하면 진짜 웃기겠다. 맞아, 귀여운 것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네. 스펀지밥을 진짜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폰지밥이 꼭 사실 귀여운 게 꼭 그런 거 네.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 사실 스폰지밥이 단순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네. 이상한 아, 딱 개그도 맞네. 좋아해요. 결이 맞는 지점이 있어. 약간 그로테스크한 네.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네. 아무도 죽어나가지 않을지. 그래서 조이 와이프는 싫어해요. 그 스펀지밥을 싫어하더라고. 난 너무 좋거든. 그렇죠. 너무 네. 좋은데. 그런 포장지로 이런 감성을 담아서 좋지 않을까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두 분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한 분 모셔서 그냥 계속 얘기해도 사실 한 편 한 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오늘 딱 준비하면서 이분들 따로 그냥 상영회 이렇게 하고 토크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두 분의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 오는 거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이사하고 오는 네, 게 여기 처음이신가요? 아니 이렇게 사무실? 팟캐스트 아, 네. 아, 애니드스다에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 결국 네. 이렇게 말을 오래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말 되게 잘하시는데 말씀. 네. 근데 제가 2015년에 첫 장편 인디 임팩트 들었을 때 그때도 GV 1시간씩 주셔서 했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오늘도 재밌었고 역시 말을 많이 해야 재밌다. 대신 실수도 많이 한다. 뭐 그런 건 깨달은 시간이었고 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출연 예약. 네. 개봉하시고 한번 오시죠. 개봉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해야죠. 많은 한번 도움을 해야죠. 주시면. 개봉해야죠. 해야죠. 개봉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뭐 저는 뭐 소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그 대상 받았을 때 그 이야기랑 조금 이어진다면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떤 운이든 간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어쩌다가 정말 큰 상을 받게 돼서 이런 자리까지 이어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협회가 정말 애를 쓰고 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페스티벌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열심히 계속 쭉 이어나가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작품과 함께 조만간 빨리 4년 뒤인가요? 뵐 수 저 있었으면. 다음번에는 동계올림픽 열렸을 때쯤에 2년 아니 허범 감독님 다음 작품은 단편이에요, 장편이에요? 저는 이제 단편에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아. 단편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편이라고 하니 또 그럼 다음번 올림픽 열릴 때쯤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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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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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